여러분 다시 4월이 돼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죠. 사내들의 진달래 피는 봄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최동선의 망향을 불러봤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꽃 피는 봄 4월 돌아오면 내 마음은 푸른 산 저 너머. 이 노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다 아시죠? 네. 얼마 만에 불러본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목소리 가다듬어서 목청을 뽑아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대요. 여러분들도 봄 기운을 그렇게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삭막하고 메마른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가곡도 부르시고 또 여러가지 문화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 날 팀장급 이상 간부 워크숍을 했죠. 그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몇 가지 바꿨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거긴 합니다만 교육감 결제, 특히 구충 결제가 아마 빨라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구충 결제가 늦어져서 여러분들 업무 수행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과장님들 결제 시간도 단축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워크숍을 통해서 안 건데 회의 하나를 알고 나서 회의 하나를 줄였어요. 원래 실국장 주례회의와 과장 주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회의가 이틀간의 시차를 하나는 월요일에 하나는 수요일에 했는데 회의 자료를 그때마다 따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워크숍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한 번만 만들자 했더니 아예 두 개 회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강해서 주간 전략회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 자료 작성 시간이 1인당 5분씩이라도 줄어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월 초에 하는 기관장 회의라고 할까요? 우리 서울교육협의회라고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기관장 간부 회의일 텐데요. 그 방식도 바꿔서 단순 업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중점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 방안을 토의하는 형식으로 바꿀 겁니다. 아무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이 상급자에 의해 부당하게 걸러지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수렴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 담당자의 경험부터 또 좀 더 책임 있는 분들의 판단까지 그러니까 모두 잘 들어가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잘 수렴돼서 그야말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되고 또 살아있는 정책으로 현장 적합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행복한 학교 올레라는 제목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난 1년 반 넘게 뿌렸던 변화의 씨앗이 잘 자라고 또 가꿔지고 있었습니다. 내심 뿌듯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교 예만 들어볼까요? 제가 갔던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중학교는 혁신학교로 1년 동안 수업 혁신을 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3 아이들이 1년 동안 그 학교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혁신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이 무려 18번의 공개 수업회를 통해서 수업 공개 및 그 수업 연구회를 통해서 수업 혁신의 수준을 높여나간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인근 고등학교에 이제 중3 아이들이 배정받아 갈 거 아닙니까? 그 인근 고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학교예요. 중식 지원 비율이 27, 8%에 달하는 아주 열악한 일반 계고인데, 거기 선생님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 신입생들이 좀 달라졌다. 우리 신입생 중에 종전에 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아이들이 2-3명씩 늘어났다, 최소한. 도대체 이게, 지금 모처럼, 계속 나빠만 지다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이런 적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다 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애들의 출신 중학교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학교 출신이더라는 겁니다. 1년밖에 변화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눈치챌 만큼 아이들은 변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무려 18번의 수업 공개. 선생님들한테 장기 기준과 비슷한 거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어려운 걸로 인식되는 게 수업 공개라는데, 그것을 무려 18번이나 하면서 수업 비평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수업 비평 시간을 들어가 봤는데요. 선생님들 보는 눈은 다르구나. 정말 날카롭구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수업 관찰을 하고 수업 비평을 하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100% 거의 100% 파악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 비평하는 선생님 중에는 이제 서로 다른 교과 선생님도 계시고, 작년에 그 아이를 담임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30여 명의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인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 걔가 굉장히 적극적이던데 놀랬다. 작년에 내가 1년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애였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주목해보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다 주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가 선생님들한테 공유돼서 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정성, 맞춤형 돌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려는 학교, 우리가 만들려는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지적 흥미를 일깨우고, 아이들이 자발성을 회복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드는 것, 아이들의 능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고대로 이끌어내게 하는 것, 이건데요. 이걸 위해서 지난 3월에 학생 행복지수, 서울 학생 행복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무려 25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30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20개 정도가 학교 생활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는 가정 생활과 또 개인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학교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20문항이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도는 몇 점이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평균 만족도는 몇 점이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정 생활의 만족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이것이 다 내게 나오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매기는 학교별 성적표인 겁니다. 아마 이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운영에서 특히 학생들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 새로운 나침반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다시 성과 경쟁으로 번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덜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점검을 해나가고 하는 그 아이 중심, 학생 중심의 학교와 교육이 가능한 큰 자극이 될 것이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일이 많죠. 3월 달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만나고 소통하는데 힘을 쏟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만남과 대화와 친교의 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역시 교원 업무 정상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운 자세로 또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사업 중에서 학교 현장에 부담만 주고 전시행정으로 흐르기 쉬운 그런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변형돼서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더 폐지 정비해야 될 정책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사업 폐지 및 정비 대상을 고를 때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없애야 되겠다 싶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추가적인 정책사업 정비 및 폐지하기로 한 정책사업을 보다 아주 과감하게 미련 없이 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막 만들어내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측면도 있잖아요. 과감하게 좀 예산 사업도 떨어내고 그렇게 해서 여유 갖고 우리 스스로도 공부하십시다. 책도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여유 시간을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늘 밀리는 일들이 있어요. 약간 바쁘기도 하고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자꾸 미루는 일이 있거든요. 특히 윗분들하고 견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기한자,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과 팀장, 과장, 국장 등 관련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이나 외부 이해관계 대표자들을 모셔서 정책 세미나를 하면서, 정책 회의를 하면서 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회의는 일하는 회의죠. 그 회의를 통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일하는 회의. 그렇게 해서 좀, 그러면 스피드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위해서 저는 수요일을 비워둘 생각이에요. 지금 수요일 오전을 비워두자고 그러는데 오후가 낫지 않을까? 좀 더 길어서요. 1시간이라도 기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책 회의 시간에, 정책 과제 회의라고 그럴까요? 이 시간에 올려야 될 사안들 잘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날 전문직 워크숍이 마련되어 있죠. 지난 23일, 3월 23일에 워크숍에 이어서 이번 전문직 워크숍에도 워크숍도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장학행정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부서별로 워크숍 문화를 활성화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집단사고를 모을 수가 있고, 그래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특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그거 외에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들,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고요. 또 학생 인권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탐방한 학교들에는 두발 규제가 이미 사라져 있는데요. 어떤 갈등도, 어떤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나 소모전은 없었습니다. 어떤 긴장도 없었고요. 어떤 과잉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차분해서 장발에 무지개 염색 이런 거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금할 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니 정작 허용하니까 역시 과잉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두발 규제를 풀면은 학교 현장이 무너질 것 같이 또 걱정들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학생지도 관련해서 4월 달은 학생자치 역량 강화의 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가 어떻게 하면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학교 현장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급 회의야말로 학생자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급 회의를 활성화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게 할 수도 없고, 또 학교 자치도 경험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아니고 학생참여위원회, 본청과 지역청에 구성한 학생참여위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학교별 학생회도 그 후의 문제예요. 기본은 학급마다 학급회의를 해서 관심 있는 학생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고 방법을 찾게 하는 거죠. 스스로 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부서에서 아마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는 교실과 학교 또 교육청 차원에서 더 큰 소통과 만남 또 더 큰 협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500인 원탁 토론 등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서 시민 참여형 교육정책 모색이 가능하도록 힘써볼 생각입니다. 자, 소통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것을 실천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23일 팀장 위상 워크숍에서 확인됐던 우리 스스로를 위한 변화, 또 우리 조직을 위한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교육을 위한 변화, 여기에 봄바람처럼 날렵하게 또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정비해서 새롭게 임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